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공부하고 있는 배유로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아일랜드 유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대학교를 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대학교를 진학을 결정을 할 때 한국대학보다는 외국대학을 먼저 가길 원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문과를 나왔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이란 과를 제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대학을 알아보다가 아일랜드에 많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쪽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아일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운 좋게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이제 2년째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아일랜드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잘 안 알려져 있고, 약간 그러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이제 약간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아일랜드를 그 로드 트립을 다 했어요. 북아일랜드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진짜 생각보다 그 거리마다 예쁜 곳도 있고, 그리고 더블린 자체는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되게 아름다운 공간도 많고, 진짜 아일랜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색감이나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당연히도 천혜의 자연 환경, 뭐 클리프 오브 모어나 아니면 저기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해안 절벽 같은 것들이 되게 예쁘게 이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프랑스로 스키 여행을 갔다 왔어요. 프랑스,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학교 동아리 차원에서 간 거라,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좀 더 싼 가격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친구들이랑 같이 방을 쓰면서 이제 프랑스, 그 스위스 국경 사이에 있는 스키장으로 놀러 갔다 왔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아일랜드가 섬나라라 그런 유럽 여행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싼 항공편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한국 여권만 있으면 솔직히 어디든 가기 쉽기 때문에, 뭐 그런 여행 측면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지를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일단 2020년에 제가 아일랜드 도착했을 때는 이제 아일랜드를 먼저 둘러보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외국인 친구들, 그 어학원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랑 아일랜드 이제 차를 빌려서 그 로드 트립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쯤에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그 한국 분들이랑 이제 헝가리를 한번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코로나 레스트릭션이 좀 심해가지고 저기 PCR 검사 받고 뭐 그런 비용도 꽤나 만만치 않았던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런 제한이 없을 것 같고, 헝가리도 되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약간 진짜 아일랜드에만 있다 이제 그런 본토에 간 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카메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번 휴양을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기 터키 아래쪽 그리스령인 사이프러스 섬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이 차를 몰 수 있어서 이제 저기 그 사이프러스 아래 해안 쪽 한번 쭉 흐르는 로드트립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이제 스위스랑 프랑스를 왔다 갔다 스키 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단연컨대 피쉬앤칩스가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뭐 한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는 피쉬앤칩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냥 대구전, 뭐 동태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이제 새로운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에 되게 괜찮고 맛있고, 이게 또 이제 더블린뿐만 아니라 그런 호스나 던리얼이 뭐 킬라인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그런 피쉬앤칩스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 또 이제 더블린에서 먹는 것과 또 색다른 맛, 약간 좀 더 신선한 맛,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고웨이 지방에 갔을 때 굴이 거기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가가 여수라 거기 굴이 되게 많이 나서 굴은 한번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서양 굴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익혀 먹거나 쪄먹지 않고 생으로 먹는다라는 점, 뭐 그런 곁들여 먹는 재료들이 또 다르다는 점에서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수업은 어느 정도 하시는 일단 피쉬앤칩스는 그냥 통상적으로 한 15유로 정도면은 이렇게 바닷가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굴은 피스당, 굴이 되게 약간 서양에서는 고급 요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6개 한 15유로? 20유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있는 그 과는 컴퓨터 공학과인데,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산업 연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과뿐만 아니라 그런 동아리 같은 게 되게 많은데, 뭐 컴퓨터 동아리, 뭐 그런 창업 기업 동아리, 이런 기업 동아리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져요. 막 이메일로 뭐 어디에 인턴 자리가 비는데 어디 인턴 자리를 지원해 볼 수 있겠냐, 뭐 구글에서 이번에 그 사이트 신뢰성 전문가 SRC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뭐 어디 오면은 어디서 볼 수 있다, 뭐 그런 계속 기회 같은 걸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문과를 나왔고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컴퓨터 공학이라는 게 되게 취향에 따라서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가기도 되게 쉬웠어요. 막 한국처럼 그런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짜놓은 커리큘럼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디 가서 컴퓨터 공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학위과정에 들어가기까지 파운데이션 코스를 이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코스가 학위과정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혹시 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다른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 트리니티 대학에 오게 되었는데, 진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위 과정에 들어왔다면은 일단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어로 그런 수업 분위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학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컴퓨터 공학이지만 여기서도 막 그런 소논문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런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런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영어로 수업을 받는 법, 그리고 기초 수학, 뭐 기초 과학 같은 것도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영어로 토론하는 거, 그리고 영어로 이제 소논문을 쓰거나 이제 짧은 글을 쓰는 거를 주요 과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다른 대학을, 아일랜드의 다른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트리니티 대학으로 그 결정을 바꿔서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일단 뭐 유학 원장님 말로는 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저는 만약에 그런 기회조차 몰랐더라면 뭐 다른 대학을 가고 있었겠지만, 그런 이 유학원 측면에서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점이 이제 제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그런 필요 서류를 넘기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그걸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수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막 1학기를 끝냈고 이제 막 2학기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하필이면 성적이 나와가지고 좀 숙연해지긴 하는데, 일단 1학기에는 6과목을 듣고 2학기에도 6과목을 듣는데 그 두 과목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은 1학기, 2학기에도 동시에 듣고 나머지 이제 부가 4과목만 따로따로 듣는데,
1학기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제 자바 언어랑 ARM Assembly Language라 그래가지고 기계공학 언어, 그리고 전기공학, 그리고 디지털 회로, 그리고 뭐가 있지? 잠시만. 수학, 이제 그런 이산 수학이나 매트릭스 수학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컴퓨터 앤 소사이어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인류 윤리 강령이나 이런 기술 발전과 윤리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도 공부를 하는 게 있고, 이제 2학기에는 통계 언어를 배워요. R 언어라고 그래서 통계 언어랑 계속해서 이제 자바 고차원 배열이나 이런 거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래픽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그래픽 프로젝트랑 뭐 수학은 아직 제가 수업은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아마 수학은 어떤 과정이나 증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회로 똑같이 2학기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업보다는 실습에 약간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업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자료를 올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실습은 그 시간만 내가 스텝이나 교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랩이나 그런 튜토리얼을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 한 과목의 튜토리얼이나 랩이 한 2-3시간?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정 과목은 이제 CA라 그래서 시험 없이 그런 Continuous Assessment니까 이제 그런 랩이나 튜토리얼에 빠지게 되면 이제 내가 뭘 배웠는지, 내가 뭘 시험을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반에 지금 원래는 저희 학과가 총 합쳐갖고 280명 정도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통 한 70명? 60명씩 네 반으로 잘라서 그런 튜토리얼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한 자리 뛰어서 한 자리 앉아서 되게 널널하게 듣고 있고, 뭐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이제 듣고 있고, 이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한국 대학에 비하면 조금 빡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계속 튜토리얼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튜토리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학 튜토리얼이면 이제 제가 뭐 저번 주에 매트릭스를 곱셈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런 이제 그 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를 컴공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기초 연산 같은 거를 한 번 더 기초를 다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튜토리얼이 뭐 교수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옆에 있는 친구랑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푸냐, 왜냐면 그런 답지 같은 걸 주지 않으세요. 대신 이제 마지막에 답만 알려주시는데, 그 같이 열에 앉은 친구들끼리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푼다, 아니면은 진짜 그 친구도 모르겠으면은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대충 설명해주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어학원 수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고, 제가 다녔던 CE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그러니까 그 수업 이외의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뭐 어디 같이 놀러 간다든지, 뭐 기네스 팩토리나 뭐 킬라인 힐이나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뭐 거기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또 반을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CES가 이제 그 IELTS를 보는 주관사이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 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IELTS 점수 받으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학원 수업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막 면박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면은 같이 따라가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게 강하고, 외국인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렇게 살면서 많지 않지만, 애초에 거기 가서는 대화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같은 일상 대화를 하더라도 되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실 때 유학원 통해서 오셨는데, 유학원 선택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유학원 말고도 다른 유학원들을 많이 다녀봤었는데, 일단 아일랜드 내에도 이제 그 유학생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원장님이 계시는 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왔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자녀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 점도 크게 좋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대학교 이제 그런 소속 링크 같은 걸 찾아볼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꽤나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점도 되게 중요하게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케이스테디 유학 서비스를 받으신 것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아일랜드에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혼자 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 데이터 로밍 같은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심카드를 사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에 찾아가기 힘든 것도 있는데 먼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심카드를 준비해 주시고 저기 제가 어학원 다녔을 때는 이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홈스테이까지 이제 집 이렇게 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여기도 나름 외국이고 이제 주변에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유학원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게 되는 건 물론이고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오게 되고 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행사들이 이제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엇보다 솔직히 혼자 살면은 이제 한국 음식을 해먹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런 도시락이나 그런 음식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크게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일랜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영어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모두 이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해야겠죠.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어떻게 영어로 레포트를 쓰는지 아니면 이제 그런 기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를 1년 동안 같이 하는 케이스인데요. 일단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각 다양한 그런 외국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영어의 기초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영어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로 어떻게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게 가장 중점적으로 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간 케이스이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의 기본이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물론 영어로 배우는 거 맞지만 수학이나 과학을 영어로 배우는 건 맞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용어가 다른 거고 사실상 한국 과학도 뭐 용어만 빼고 나면은 거의 다 이제 그런 기초 과학 같은 거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랑 화학을 했는데 뭐 솔직히 물리는 이제 다 계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어로 배운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없었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그 용어나 내가 알고 있던 영어와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알아가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EAP라 그래서 English Academic Purpose라는 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다 5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 수업인데 되게 수업 내용이 다양하게 진행이 돼요. 먼저 이제 팀 과제라고 해서 팀으로 발표하는, 팀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 그 파트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글 쓰는 법, 라이팅 해서 내가 뭐 소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양식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팀원들과 이제 자기가 쓴 글을 공유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생님이 주도해서 하시게 되는데, 뭐 간단한 문법부터 이제 뭐 국제 정세, 환경 뭐 그런 실시간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영어를 학업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회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자기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게 됐다라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문과를 나와서 이과 수학을 같이 했지만 삼각함수 요즘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 한다고 해서 저 때는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다 문과 과정에 소속되어 있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수학이 막 여기는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는 그런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도 그렇게 큰 부담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답을 유도해내는 과정만 알고 있다면은 솔직히 수학은 한국보다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안 배웠던 것들도 있고 기초적인 것만 아는 것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공식을 어떻게 대입해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기 때 이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저는 이과로 넘어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시험은 일단 제가 코로나 시기 때는 이렇게 대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CA와 이제 최종 시험 두 개를 합쳐서 결과를 내는데 CA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3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쪽지 시험인데 이제 오픈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내가 이걸 모른다 뭐 2, 3주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각 학기마다 학기 말에 이제 어, 큰 시험 두 개를 보는데 세메스터 1, 세메스터 2에 그 큰 시험 두 개가 있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시험이고 사실상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과하냐 못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한 70%에서 80%는 그 파운데이션을 통과해서 트리니티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진짜 수업을 조금만 따라가고 그 수업에 참여를 열심히 하고 그 수업에 나온 내용만 솔직히 다 알고 있어도 통과는 무조건 하고 심지어 이제 좋은 이제 여기서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거기 70%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EAP 영어 같은 경우에는 CA는 보통 발표 수업 그러니까 팀 팀으로 이제 한 팀으로 이제 4-5명이 모여서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다든가 뭐 그런 걸 이제 비디오나 이제 PPT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제를 빌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거는 물리 그 기초 SI 단위라고 있어요. 그 국제 규격 단위가 있는데 이런 국제 규격 단위가 만들어진 배경과 환경 뭐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인한 이점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이런 과제가 이제 제가 지금 1학년 들어와서도 어떤 그런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마지막 영어 최종 시험은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를 주시고 나서 그걸 랜덤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 어떤 측의 주장을 들지는 랜덤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뭐 미리 그 모든 주장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자신 있으면은 그때 온라인으로 바로 해도 되겠지만 일단 토론이라는 거는 회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주장을 내세워야 되고 그 대화 틈에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어, 그 같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 편해지고 하다 보면은 토론도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 조금만 하고 이제 내가 어떤 주장을 관철해야 되고 어떤 주장을 이제 맞받아쳐야 되는지 이런 계산만 하면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수학은 쉬워요. 그냥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만 다 할 줄 알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 시험보다는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리 과학은 솔직히 저는 한국 시험과 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비교할 수 없지만 뭐 제가 배운 수준 내에서 나오는 거고 막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1년 내에 방대한 양의 물리와 화학의 그런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은 그런 게 나온다기보다는 방대한 분야에서 얇게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CA하고 최종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CA와 최종 시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대 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을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1년을 총 하는 동안 CA가 30%, 그리고 1학기 시험이 35%, 2학기 실험 2학기 세메스터가 35% 해가지고 총 100% 그렇게 채우는 경우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CA가 40%, 뭐 마지막 세메스터가 60%. 그건 이제 과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7대 3, 6대 4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끝날 때 뭐 마지막으로 그 리포트 같은 거 작성하신 게 있나요? 소논문이라 그래야 할 수도 있고, 예.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걸 쓰게 되는데요. 1학기 때는 자유주제였고, 2학기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SI 유닛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그 자유주제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EAP 그 소논문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자기가 어떤 그 패스웨이를 정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공학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컴공 와서는 화학을 거의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컴공에 와서 너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야 될지를 이제 먼저 물어봐요. 저에게 스스로 정하라고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컴퓨터 공학이 초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SI 유닛 중에 세컨드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위키트리나 뭐 나무 위키 같은 것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글 스콜라라고 해서 이제 구글인데 그런 학위 논문, 뭐 학사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는 아니면은 이제 네이처지나 그런 공인된 사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레퍼런스를 하면서 그런 그 신뢰성이 충분한 그런 사이트를 위주로 그런 이제 레퍼런스를 모아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이제 EAP 수업을 하면서 어떤 자료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발췌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배워요. 이제 그걸 다 준비를 했으면 자기가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어떤 논문들, 그 학사 뭐 아티클이나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가져와서 써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긁어와서 자기의 글을 만드는 건데, 자기의 글을 만들면서 이제 플래저리즘이라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은 표절률, 그죠? 표절률이 높으면 안 돼요. 아마 10%인가 12%가 넘으면 이제 반려당하고 계속 고쳐오라고 하실 텐데, 그런 그 IFP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그, 그 링크가 있어서 그 자동으로 이제 플래저리즘을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플래저리즘이 걸려서 이 부분을 고치라고도 알려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질 거 없이 소논문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팀원들끼리 그 자기가 쓴 글들을 돌려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이제 미흡한 것 같다. 솔직히 자기가 쓰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읽을 때 보이는 그런 허점들을 또 짚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그 파운데이션 코스를 준비하는 그 후배라 그러면 후배고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제가 파운데이션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많이 쫄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솔직히 통과를 할 자신도 없었기도 하고, 내가 그 탈락하는 20%, 3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대학을 진학하려는 의지가 있고, 내가 한 시간이라도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면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걱정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일단
수업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많은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좀 빡빡하다는 거.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고,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라면은 통과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그 떨어지는 트리니티에 못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장님이 이렇게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장님이 따로 불러서 뭐 이런 아일랜드에 이런 대학도 있는데 이런 데를 원서를 넣어보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라고 듣기는 했는데, 저도 정확한 경위는 몰라서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런 학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고, 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숙사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팀과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방이 너무 이쁘거든요. 방 자랑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이 뭐 자랑을 할 건 없고,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컴퓨터나 모니터 이런 거에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뭐 크게는 필요 없어도 이렇게 해서 늘 뭐 한쪽에는 이제 자기가 봐야 될 도큐멘트 띄워 놓고, 또 한쪽에는 뭐 코딩하는 코딩창 띄워 놓고, 뭐 그렇게 꾸미고 사는 것도 꾸미고 사는 거지만 이제 효율을 더 중시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짜고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전환용이기도 하고, 뭐 불을 안 켜놓더라도 약간 이렇게 은은한 불빛이 있는 게 전 더 좋아서 이런 거 사다 놓고, 뭐 심심하면 인형이랑 놀라고 인형도 막 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 잘해줘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네. 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